네, 코스피가 거침없이 올라 한때 4,200도 뚫었습니다. 뉴욕 증시를 흔든 AI 거품론에 지난주 강한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코스피가 대세 상승장의 한 복판에 있는지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때일수록 거장의 투자 비법이 간절해집니다. 국내 1세대 전문 해외 투자 펀드 매니저죠.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를 모셨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로 출발한 KCGI는 2023년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해 KCGI 자산운용을 출범시켰고 지난 6월 한양증권도 인수해서 종합금융국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주식시장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서도 주식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 코스피가 4,200 뚫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조금 회복하는 모양새인데 많은 증권회사에서 보고서는 대세 상승의 한 복판이다. 길게 보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혹시 목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주장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스피 5천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정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었는데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피 5천도 가능하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 평균 받고 있는 PBR 같은 경우에는 한 1.5배 정도 됩니다. 2.5배. 네. 주가 순자산 비율이 2.5배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배 미만이었거든요. 그 당시 보면. 그러면 한 50%만 재평가를 받아도 충분히 그런 매력이 있지 않느냐. 그럼 무엇이 그러면 PBR적인 관점에서 한국 시장의 재평가를 갖다가 가능하게 만드느냐. 주가 순자산 비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게 만드느냐. 무엇이? 그때 주장했었던 게 저희가 이제 지배구조 개선 부분을 갖다가 많이 초반에는 올해 초에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 또 지배구조 개선으로 흐름으로 갔었고 그 상법 개정 1차, 2차 지금 3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밸류 중심으로 해가지고 밸류 스타일의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요. 올해 보니 이제 정책이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외국인들 투자 입장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정부의 증시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믿음이 실제 확고합니까? 예, 아직까지도 확고합니다. 몇몇 IB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그래서 한국의 재평가 가능성을 갖다 높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세일즈를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뭐 지금 역사적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많이 올랐었죠, 올해 초에.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가 글로벌 꼴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1등이 됐는데요. 역사적 관점에서 PER 밴드로 보게 되면 이제 상단에 놓이고 있습니다.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 상단.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흥국이나 선진국하고의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저희는 역사적으로 받았던 그 디스카운트 폭에 그 거의 평균 수준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즉슨 연초부터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AI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에 의한 기대감으로 주가 PBR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동력이 되고 있는데 거기 덧붙여서 이제 AI가 새로운 엔진이다 그런 얘기예요? AI 슈퍼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성이 상당히 높은 시나리오이고요. 물론 그 이전에 2023년부터 AI 관련된 테마가 글로벌 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작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도주들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뚝 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룰 오브 40라고 하는 외국에서 만든 개념이죠. 뭡니까 그게? 그게 보게 되면 이제 현금 흐름 그 매출 성장률하고 그 현금 흐름 그 프리캐시 플로우 일드죠. 그거의 합, 수익성과 이제 성장성이죠. 그거의 두 개가 40%를 얻게 되면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룰 오브 40에 기반하게 되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100%를 상회합니다. 즉 동종 기업의 가장 그 좋은 기업들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죠. 펀더멘털 상당히 훌륭한데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를 또 투자하고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가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뭐 PER이 이거 한 200배 됩니까 지금? 200배 넘죠. 200배가 넘어요. 예, 근데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매출액을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그 시가총액을 갖다 매출액으로 나눈 배수를 보는데요. 예. 성장주 고속 성장주 같은 경우 보통 이제 1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됩니다. 지금 동종 기업들 같은 경우 한 2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 80배에서 거래되다 보니까 4배 정도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급락가 사소한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ITA 주도 기업의 조정과 더불어서 이제 환율 약세 그리고 환율. 그 미국 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출렁거렸습니다. 네. 또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시아 증시에서 거의 그 상위권에 해당되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변동성이,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우리나라 주도 주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 충격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AI에 관련해서 저희가 구조적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예. 최근에 그 구글의 제미나이가 아주 재미난 발표를 했습니다. 뭐였죠? 1년 동안 사용됐던 토큰 양이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토큰? 토큰이라고 해서 이제 단어입니다. 네. 뭐 우리가 하는 말 같은 걸 갖다 단어라고 얘기하면 네. 50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사용자가 기존의 AI를 사용했었던 사용자들이 정말 50배 정도 뭔가를 갖다가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예. 구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구나. 그러네요. 예, 그 속도가 기울기가 계속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구글 입장에서도 당연히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게 엔비디아에 대한 그 수요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젠스랑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그 수요는 3조에서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인프라 투자 금액이. 예, 금액이.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는 뭐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사실 연간 인프라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그 금액은 갈수록 2027년, 28년을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민간에서의 수요인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단위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 일본도 네. 100조 원을 갖다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대한민국도 100조 원 그렇죠.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기존에서 민간에서 이제 국가 단위로 이동하게 되고 이게 국가 안보의 어젠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하나 더 이제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방 쪽을 많이 봅니다. 예. 미국이 1등이다 보니까 미국 쪽의 캐펙스를 많이 보게 되고 실적을 보게 되는데 중국 기업의 실적을 보게 되면 중국도 AI 투자에 진심이고 지금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러다 전순왕은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수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게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의 그 어떤 경쟁이 돼버렸고 마지막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그 중국이나 다른 우리가 그동안 좀 간과했던 쪽에서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게 잠깐 언급하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반도체 맞습니다. 주도를 해왔는데 그러면 흐름이 계속된다면 내년에도 역시 반도체 이 업종의 주가 상승 흐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저는 뭐 상당 부분 기대감이 반영돼 있지만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이미. 왜냐하면 이제 주가라는 건 미래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기대치, 어떤 실제 나온 값이 기대를 갖다 상회할 경우에 투자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어야 실제로 보게 되면 투자자들은 안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 그 반도체 범용 디램 값, 범용 디램의 가격, 그 고정 거래 가격들을 보게 되면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는 엔비디아만 바라봤지만 엔비디아 이외에 수많은 수요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일예로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그러니까요. 또 많은 협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존에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가 HBM의 선두 기업이었고 사실 그걸 리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또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코스피를 구성하는 두 개의 대형 종목들의 이익
상향 조정 비율이 강하고 이익은 강한데 반면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아직도 저평가. 예, 심지어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보통 PBR 2배 정도 오면 고점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도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아직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주도주 시가총액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두 개의 기업들의 이익 상향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그 반도체 기업들의 그 이익 성장의 그로스는 보통 코스피를 1개에서 한 분기 혹은 2개 분기를 선행했습니다. 한 분기 두 분기 앞서 나왔다.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뭐 반도체 기업들이 잘 되면 나중에 또 수혜받는 내수업종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리고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한국을 많이 샀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그 외국인 투자자 비중의 고점 대비 저희는 아직 평균에서 조금 높은 수준 정도에 그거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급한 거죠. 예. 더 담아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조정받고 나서 AI 버블이 일시적으로 끝나나? 이제 완화되나? 그러다 보니까 헤지펀드랑 또 롱온리들 자금들이 급격하게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이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반도체 회사들 위주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가 올랐는데 그거에 비하면 코스닥은 코스피를 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좀 내년에는 그러면 코스피의 어떤 이런 온기가 좀 코스닥으로 좀 확산될 수 있을까요? 방어적 스탠스로 좀 전환을 한다고 하면 뭐 코스닥의 대형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코스닥 그렇죠. 예, 바이오고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AI, 한국의 그 가장 큰 메인 테마 중에 하나가 AI였고 두 번째가 이제 지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지배 구조. 예. 그래서 보니까 AI와 지배 구조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코스피에 많이 있었었고 특히 그리고 지금 반도체 AI 슈퍼 사이클에 너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 기업들 그게 이제 코스피에 있는데 이걸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움직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주력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소외가 되지 않았나. 테마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소외가 됐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분위기가 그 추세가 좀 바뀔 수가 있겠느냐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낙수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AI라고 하는 것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은 인프라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AI를 잘 활용해서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AI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BIT죠. BIT 기업에서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다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상승장 속에서도 절대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을 비교하면 내린 종목 오히려 많기도 하고요. 또 많은 개미 투자자들, 반도체 업종에 올라타지 않은 개미 투자자들은 또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때 좀 개미 투자자들이 좀 어떤 입장,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해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예, 최근에 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그 2000년 초반이었죠. 그때 동아운동 때 이제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 업종 기업들을 많이 샀다가 최근에 이제 그 손실에서 벗어나시거나 원금을 회복하면서 많이 파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여태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이제 개미 투자자들 파시고 그 판 걸 갖다가 외국인 투자자를 사면서 끌어올렸던 시장 같고 개미 투자자분들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게 되면 말씀하시는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다시 살까? 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셨던 분은 뭐 사자마자 또 SK 하이닉스가 빠졌다고 상당히 괴로워하시던데 이 지금 그
주도주 기업들 같은 경우 변동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변동성 상당히 큰 변동성이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시총이 큰 종목의 변동성이 너무 크죠. 예.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PR 멀티플이나 PBR로의 재평가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앞으로 가려고 하면 실적이 더 개선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려고 그러면 이익 상향 추세를 갖다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격 지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수주 같은 경우를 갖다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조금 어려운 이제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뭐 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곡선이나 파동으로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안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리스크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아, 원 달러 환율이 너무 올랐어요. 지금 1,460원도 지금 뚫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단기적인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파니까 당연히 이제 환전 수요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인이 외국 투자하는 게 3배 이상이더라. 수학개미 예. 3배나 되는군요. 그러다 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방어력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이렇게 환율이 출렁거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좋게 보고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환차선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는 로스컷을 하거나 혹은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이게 코스피의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흔들림에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만 남았는데요. 피터 린치 전설의 투자자로 가장 좋아한다는데 투자 철학 하나는 무엇인지 KCI 자산운용 혹시 이 피터 린치의 철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아는 것에 투자하라. 아는 종목에 투자하라. 아는 것에 투자한다고 하면 주가 조정이 있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예.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경우에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상승장에 있는 우리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